교수의 영시 강독 79번입니다. 배그리프. H.L. 힉스 교수가 어, 상징화 연구소 2025년 겨울호에 게재 될 시 5편을 보내왔는데 그 5편 중에 지금 5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배그리프입니다. 이거는 번역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배그리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이거 78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을 인용한 구절을 시작의 시의 모티프로 삼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 번역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번역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배그리프라고 하는 게 존중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그리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한 구절이죠.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요거는 인용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H.L. 힉스 교수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그리프를 봅시다. 배그리프는 독일어로 나누고 개념, 이해, 상상이라는 뜻으로 독일어 사전에 나와 있고 영어 사전에도 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피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영어 사전에 철학용어로 개념적이란 개념의 개념적이겠죠. 그러니까 ICH가 붙었으니까 직관적 또는 표상적은 의미로 나타내는 거, 이미지로 나타내는 거죠. 직관적은 즉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관적이나 표상적이라는 의미 분석 하는 틀에 대립되는 말로서 대상화 개념에 의해서만 파악하는 경우를 말하는 말이지만 풍속적인 용법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다소 비난의 이건 영어라서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사용되는 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어로 사용되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비하하는 단어를 쓸 때 자기 언어를 쓰지 않고 모국어를 쓰지 않고 외국어를 사용하듯이 그지? 그래서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외국어를 임시로 동원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만 이렇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읽는 거하고 상관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배그리피쉬를 안 쓰고, 배그리프를 인용한 것 같아요. 배그리프는 순수하게 개념 이해 상상이라는 것이에요. 배그리프. 이게 정의죠. 이 사전, 요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Conceptual scheme is language conceived as a source of con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the world. conceptual scheme, 개념 스킴, 구조. 이 구조 중에서 스킴은 틀 같은 거죠. 개념 구조는 뭐지? 개념화, 컨셉션과 세상의 개념화와 범주화, 카테고라이즌 범주죠. 범주화의 원천으로 생각되는 언어다. 그죠.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음, 그러니까 개념 구조라는 거는 배그리프라는 단어인데 개념 구조는 이제 배그리프죠. 배그리프인데 그 음? 배그리프는 개념화와 세상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원천이다죠. 개념 구조, 배그리프는 이런 뜻이에요. 그지? 개념 구조는 배그리프라는 단어는 응? 응? 세상의 개념화와 범주의 원천, 세상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한다는 것. 요게 이제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개념으로
범주로 따져서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단어. 개념화하고 범주화가 뭐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 배그리표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개념화와 범주화가 뭐야? 그치? 그런 거죠. 개념이란 게 뭐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번역이 불가능한 이유는 번역이 잘 불가능한 이유는 이 개념, 컨셉트죠. 컨셉트. 라는 단어가 어, 근대 학문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인데 단위. 예를 들면 자유라는 개념이 뭐야? 자유나 정의의 개념이란 말처럼 음, 음, 논리적인 담론을 구성할 때 기본적인 단위는 자유나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하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 논리적인 기본적인 단위가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문에서의 생각한다는 거는 개념의 구조. 음, 내가 맨날 말하는데 이게 그래서 structure of concepts를 구축하는 것이다. 작업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학생들 학생들이죠. 내가 이제 저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게 바로 개념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석박사, 석사나 어, 학부 때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학위를 쓰려고 준비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개념들의 관계, 이리저리 얽힌 관계가 있죠. 관계를 통해 음, 생각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가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하나만 예를 볼까? 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말하면 요새 그 케이팝의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예를 들어 세계화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을 최우선 작업입니다. 뭐가 한국 문화냐? 그치? 두 번째 있어야지 한국 문화의 개념 세계화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한국 문화가 그리고 한국 문화가 미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선진국 을 비롯한 다른 문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되는지 예, 파악하는 분석하는 작업이 예,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문화 개념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K-팝을 대표로 하여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영미의 재즈, 재즈나 음, 뭐 다른 게 있죠. 힙합 등의 등의 왜냐면 경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그죠? 구조라고 하죠. 그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념하고 범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범주는 이제 어디 어디에 속하고 또 다른 긴 얘기라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개념만 한번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념 구조란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개념 구조가 왜 지금 번역할 수 없어졌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한 건데 왜 배그리프가 번역 불가능한 단어가 되었는지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건 근대에서 최근대로 혁명적으로 번영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 학문의 연구 방법론이 지금 거의 쓸모없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념을 정의하고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학문 연구 생각의 기본 틀이었다면 틀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롭게 되는 바람에 포기, 버려, 파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번역하기 좀 곤란하죠, 이제.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배그리프라는 것에 대한 번역 불가능한 것에 사전에 나온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힉스 교수가, 힉스 시인 철학자가 그걸 시작을 해요. 헌터 게더러,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지민이죠. 우리 원시인들을 말할 때 수렵 채지민이라고 그러죠. 하고 이렇게 콜론이 있어요. 즉 뭐예요? 정의하는 거죠. 뭐라고 정의하냐? 겉은 창자죠. 소화관. 소화관을 위한 결과. 소화관. 그리고 소가 또 있죠. 소화관을 위한. 그리고 프론탈 코텍스. 프론탈 코텍스는 전두 피질을 위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이 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근대적인 프론탈 코텍스가 이거예요. 전두 피질. 전두 피질은 머리 이마 옆에 두뇌, 뇌예요. 뇌 분석, 뇌 일부래요. 전두엽의 앞부분을 덮고 있는 뇌내 피질을 말하고 사람이 아니는 유인에만 있는 영역으로 확인된다. 그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아닌 유인원에만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 근대 보호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개념이 수렵 채집이에요. 수렵 채집이는 뭐냐면 어, 인간 이전에 인간의 조상이라고 수 있는 유인원의 어, 어, 말하자면 먹이 활동 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 수렵 채집인이 뭐냐? 수렵 채집인이 뭐예요? 어, 수렵은 뭐예요? 동물을 잡고 그죠? 야생에 있는 동물을 잡거나 그죠? 채집은 뭐예요? 나무 등에 있는 나무의 과일 등을 나무나 들판 풀에 열매 열매를 채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 인간 등의 조상이라서 유인원의 먹이 활동은 좀 이상하지만 활동을
동물은 아니니까, 을 표현하는 개념이 수렵채집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수렵채집인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개념은 이런 하나의 개념은 인간, 휴먼, 호모사피엔스 구별되는 다른 종족으로 여겨지며 여기게 하며 거의 동물과 그러니까 오랑우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아까 전두피질이 나왔는데 그건 인간이 아닌 유인원 시절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두피질의 영역이 나머지 영역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 중심이었고 두뇌가 인간 형태는 제대로 된 인간 형태면서 두뇌의 크기가 더 복잡해지고 이게 추가되었다는 과정 일부 보고 생리학적 가설의 그러니까 설명이 나요. 이걸 그냥 딱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걸 보면서 느낀 바 없으세요? 느낀 바 있죠? 뭐라고? 그러면 수렵체질이란 말, 이건 뭐에 반대냐면 수렵체질은 뭐에 반대냐면 농경사회, 그죠? 농업, 그죠? 정착 농업인 인류, 우리 조상. 우리가 정착 농업인이죠? 이라는 개념과 차별적인, 차별적으로 구별되는. 그러니까 헌터 게더러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단어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헌터 게더러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번역이 되죠. 이거는 수렵 채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이 됐잖아요. 이런 단어는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오랑우탄 인류의 조상을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를 흡입하는 세계를 담고 있는데 이런 차별적 태도는 시민주의자들이 원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태도를 기억하고 음, 예를 들어 호주 아보리진 사람들이 영국 문제를 해명하러 시드니 소변에 등장했는데 영국 문제와 사진을 몰살 있는 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피부가 영향방이죠. 영향방 보통으로 시도하는 게 사실은 이거 그리고 호주 역사, 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역사책에 이렇게 이거 내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모절시켰어요. 누가 환영 40여 명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40여 명이 왔다고.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한민국은 뭐 단군 신화 배우죠? 그런 식으로. 응? 단군 신화. 응? 한국의 단군 신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헌터 게더러를 지금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를 취급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힉스 시인은 과연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 할지라도 이걸 지금처럼 해석이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번역이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폭력적이고 세계관의 반영을 문제 삼아서 번역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그리프처럼 이렇게 진짜 해석이 잘 안 되는 번역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 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헌터 게더러처럼 번역운동이 됐는데 이거 진짜 번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무슨 번역할 일이에요? 번역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컨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개념 자체. 그래서 개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명상이 시작됩니다. 개념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들을, 그지? 왜냐면, 근데 담론의 개념들의 바탕에 이런 식민 지배적인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같은 상황입니다. 평문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평문적 연기가 폭탄 돌리기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냐면 What if I did not grasp a concept but craved it?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개념을 그- 꽉 붙잡다. grasp 꽉 붙잡다. 꽉 붙잡지 않고 응? 하지 않고 그지? 그것을 페이드를 노람에 응, 응, 부드럽게 꽉, 꽉 붙잡지 않고 꼭 붙여요 여기서는 꽉 붙잡지 않고 아, 응, 개념을 쓰면 이렇게 되죠. 부드럽게 잡는다면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꽉 붙잡지 파악하지가 강조됐고 부드럽게 잡는 거 그것도 강조됐죠. 그러니까 꽉 붙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는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꽉 붙잡지 않아야 되는지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바 있죠. 그러니까 꽉 붙잡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근대 담론에 현실적으로 식민 정치적인 개념을 당연한 걸 취급하여 확실히 갖고 붙잡고 생각할 수
일단은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수력해주기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고고학자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고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 느슨하게 부드럽고 잡고 잡고 정리하고 잡는 듯이 정리하면 다른 요소를 충분히 특히 폭력적인 의미를 내적 의미를 충분히 어, 고려하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잡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진 못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강 이렇게 개념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Not fist clenched tight around it. 이 설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As if clutching a handful of coins. 그러니까 한 주먹, 주먹 한 주먹, 동전 한 주먹을 잡는 것처럼, 그지? 움켜 잡는 것처럼, 움켜 잡듯이, 응? 그걸, 그 주변을 어떻게 해요? clenched fist, 꽉 주먹으로 어, 둘러싸서 싸고 꽉 주먹으로 음, 우선 잡지 않고, 그죠? Not first clenched tight, 단단히, 꽉이라고 단단해, 타이트가 단단히,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죠. 단단히 우목으로 붙잡지 않고, but, as if clutching a handful of coins요. But palms cupped together as if bearing a butterfly or bird. 마치, 이건 마치, 이것도 맞죠? 마치, 마치, 나비나 벌을 품듯, 음? 손바닥을 함께 동그랗게 모아 감싸, 이렇게 잡듯 감지 않고 감싸. 지금 감싸는 이런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앞에 만약에 내가 개념을 꽉 붙잡지 파악하지 않고 부드럽게 잡는다면 어떨까라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추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 동종 한 주먹을 움켜잡듯 또 마치 요거 이 비유법이죠. 지규법 나비나 벌을 품듯 그리고 앞에 뒤 요거는 지규법이고 지규법 요건 지규법이죠. 수사 그죠? 지규법이고 그걸 둘러싸고 단단히 주먹으로 잡치는 거는 이건 은유법이죠. 시적인 수사법 그죠? 시적인 수사법을 다 쓰죠. 그죠? 위에 거는 철학적이죠. 여기까지 앞에 거는 그지? 앞에는 여기까지는 철학적 이거죠 사유. 어,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철학적 사유란 말이에요. 그죠? 개념을 꽉 붙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는다는 건 철학적 사유인데 그걸 다 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을 한 주먹 잡듯 움켜잡듯 하는 거는 직유법이고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단단히 주먹으로 우선 잡지 않다. 이 말은 이제 은유법이죠. 마치 나비나 벌을 한 마리 그랬죠. 한 마리 나비나 벌을 품듯
손바닥 앞에 둥글게 모아 감싸는 것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수력 체질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를 다시 이용하면 이런 개념을 파악했다고 음, 생각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음, 그 폭력성을 기억하면서 습관 돌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나비나 벌을 품는 거 손에 이렇게 그거 잘못하면 나비나 날개가 찢어지고 다칠 거 아니에요? 응? 폭력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본능적인 폭력성을 기억하면서 한다면 그렇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자기가 한 픽스 교수가 한 얘기를 좀 번역 뭐라 적용해 보면 그렇죠. 플립 에이전시 그거는 뭐냐면 에이전시가 뭐냐면 행위자예요. 행위자를 플립은 확, 획, 픽, 뒤집, 자, 명령문이죠. 플립 디 에이전시 행위자를 뒤집다. 행위성을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성이에요. 이거 좀 설명이 긴데 그래도 에이전시 설명을 좀 해야 돼. 이거 에이전시라는 단어는 한국말에서는 아직 잘 없는데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잘 공부를 안 하고 뭐 언급이 많이 안 돼서 어쨌든 행위성을 뒤집다. Instead of grasping concepts, grasping이라는 단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내가 아까 꽉 붙잡는 걸 파악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파악하는 대신 내가 개념들에 의해 파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성을 뒤집자. 개념들을 파악하는 대신에 뭐예요? 내가 개념들에 의해 파악된다. 여기서 설명해 줄 게 몇 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행위자, 행위성. 에이전시란 말은 행위성이라고 말하고 그거는 이게 행위성은 행위자가 있겠죠? 행위자, 에이전트, 우리 행위성을 말합니다. 에이전트의 행위성을 말하는데 행위라는 게 뭐냐면 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행위라는 말, 영어로는 behavior라고 개념을 하나 쓸 수 있는데 behavior는 행동, 액션과 달리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결과를 알고 인식하고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거다 행위죠, 행동이죠. 행동하는 건 많단 말이죠. 근데 행위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거는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쓴 거는 다시 행위를 더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하냐면 이 근대적인 윤리도덕이 지금 힘을 발휘 못하죠. 전근대적인 걸 더 말하거든. 독이거나 뭐 효도 이런 거 말이야. 응? 효도와 충성 등의 전근대적이거나 아니면 음, 뭐랄까 국민의 의무 등 근대적인 윤리 도덕이 그죠?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음, 밝은 대로의 혁명적 그런 상황에서 음, 시- 어, 그래서 미술, 음악적, 전위적인 예술 작품에서 그리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가치관을 올라죠. 그렇게 행동행위하고 해봐야 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쨌든 예,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음, 예를 들어 게임을 그래서 당장 이 마지막 장면처럼 이거 선생님이 관공표로에게 반과급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중립지대를 중립을 선택한 것을 최종 부분 언론이 할 수 없으며 소피의 선택에서 엄마가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죽음의 길로 흘러가는 마치 그들이 햄송을 호흡인 것처럼 흔히 선택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선택을 의 행위 문제가 이주도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 같은 게안 말할 때 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취업이나 또는 필승 등의 음, 경우에도 마찬가지. 응?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출산의 경우 피해자의 선택이 너무 어려운 거죠. 한국에서 한국 청년층 이게 출산을 피해자는 제가 하는 행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성을 뒤집자가 뭐냐면 그래서 이 행위성을 뒤집자가 뭐냐면 이 플립트라는 단어가 음, 플립트가 뭐냐면 뒤집는 거거든요. 이 플립트 러닝 이런 교육법이 있는데 유행하는 교육법이에요. 유행하는데 강의를 그 강의 내용을 수업 전에 보고 강의 강의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토론만 하는 또 방식입니다. 교육법입니다. 틀림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성을 뒤집자. flipped the agency는 기존의 분배적인 행위성 개념을 정반대로 전시키자, 뒤집자, 지키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학문 연구에서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 개념들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 기본 절차였다면 이제 현대 시대에는 말하는
근대 주체가, 응? 근대 주체가 개념들의 대체로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신 개념들이 나를 음, 문제는 개념들이 내가 개념들에 의해 파악된다. 응? 응? 파악되어야 한다. 되는 방식이 근데 방문의 대안이라는 게 맞더라도 옳더라도 이제는 학문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음,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발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익스트래요. 그래서 시인 X가 세라피로 회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적 성향이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 지금 탈근대 시대의 핵심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뭔지 몰라도 지금 그게 개념들에 의해 I am grasped by them 이걸 이제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I am grasped by them 개념들에 의해서 내가 파악된다는 게 뭐야? 내가 파악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개념이 나를 꽉 잡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원모, 마인드, 핸드 마인드 메타포.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그치? 손과 마음, 의미를 하나 더. 그죠? 음, 제시한다. 그치? 그치? 그래서 손, 마음 메타포. 꽉 잡는 건 손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 거니까 부드럽게 잡는 거. 클렌치라는 게 아니라 palms cupped together 하는 것도 손의 은유잖아요. 마음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담론 구조, 사고 방식을 생각해보는 예, 새로운 거죠. 새로운 손, 마음, 은유를 하나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죠. 이거는 along with 즉 이거 이제 예를 들자면 콜론이죠. 콜론 예를 들자면 하고 써요. Along with grasping and comprehending ideas, let me remember also to manipulate them. 무슨 소리냐면 파악하고 이와 그러니까 생각을 아이디어를 발상을 아이디어를 를 파악하기 하고 컴프레hen딩은 그냥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포괄적 어?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along with 더불어 let me remember also to manipulate them 기억하자 뭘 기억해? 또한 아이디어들을 매니플레이트 조작하는 거죠. 조작해야 한다는 것을. 응? 그러니까 왜 조작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사용해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니플레이트 세상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시적으로는 이미지로 Am I the desk mask of my ideas or they my
데스 마스크. 내가 내 아이디어들의 데스 마스크인지, 내가 아니면 아이디어들이 나의 데스 마스크인가. 나도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혼자서. 내가 지금 이런 글들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읽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 아이디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와 말하기가 학연대 시대에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 아이디어들을 변화내는 방식인데, 그때 그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필자의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어도 쓰지. 그래, 정리하자면, 이 교수의 있고 없는 그, 뭐, 동영상을 지금까지 기록된 2,000여 개의, 2,000개인가 3,000개인가 하여튼 그 것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나의 예스 마스터, 기본 사체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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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사체의 얼굴에 이걸 내면 것이 될 것인지, 음, 음? 텍스 마스크를 내가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도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좀 생각을 하게. 질문이 되겠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My philosophy is, 근데 내 철학은 is less, shaped less by how I use one metaphor for thought than by, less than이죠.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걸 읽을 때요. less than은요.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주의거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요것보다 요게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유법을 우리는 이 한국말 국어는 보면은 부정적인 비교가 어색함으로 뒤집어서 긍정적인 비교로 해석 번역하는 게 어, 편합니다. 번역에 관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를 들어 내 철학은 음? 사상을 위해 어, 하나의 분류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응? 다양한 분류를 응? 코디네이트, 응? 그 은어들의 사용을 조정, 조직화하는 여부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뒤에가 더 많으니까 이게 적다가 아니라 이게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하기 쉬워요. 응? 번역의 요령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신없어요. 이렇게 위가 더 적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철학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쉐입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만들어지냐면 지금 할벤 시대의 과정.
구축하기 위해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업하는데, 음? 그래서 운유도, 그지? 아까 식이법이든, 어디죠? 운유법이든, 그지? 운유법이든, 운유를 사용, 도구로, 그지? 핵심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 과거에는 그 근대의 시대 동안에는 가상을 위해 하나의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 방법에 주력을 주력했지만,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메타포를 하는 방법에 주력했지만, 이제 최근 시대, 응? 우리 새로운 사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응? 다양한 메타포를 내가 마이유스죠. 내가 적절하게 잘 조직화하는지 여부, whether에 다양한 사상의 미래가, 자기의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의 메타포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의 메타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메타포를 여러 개의 메타포를 코디네이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러 개의 메타포를 코디네이트하는 거. 음. coordinate my uses of various metaphors. 이걸 내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음. 나는 통근대 시대를 위한 방법, 시청적 방법, 연구 방법론은 이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슨 뭐예요? 다양한 분유를 나름대로 사용하여 담론을 수집하는 바로 시를 쓰는 과정, 과정을 구사하는 말입니다. 즉, 현대 시대의 연구는 이미 되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장이 이렇게 그래서 상상론이, 상상론이 현대 시대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을 음악자치 손을 나누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닌 걸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응? 진짜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AI, AI는 근데 학문 방식, 즉 추론, 위주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연구를 하는 건 가장
라고 그렇습니다. 응? 당연히 얘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당황하는 사람들은 근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근대적인 거는 이게 아니라도 좀 상상력으로 이 창의력으로 그러죠. 창의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예요? 과장이 아니죠? 과장이 아니에요. As the grasping of ideas, thought would be gestural. 무슨 소리냐면 아이디어들을 포착, 그치? 하는데 포착이 더 나은 거. 잡는 거니까 포착이라고 번역했죠?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어? 하는 데 있어서 사상은 제스처랄, 제스처, 적으로 제스처 같아, 질것, 가정법이죠. would be. 무슨 소리냐면, 이걸 설명하면 제스처 같아질 것입니다. 제스처란 말이, 뭐하죠? 제스처는 뭐에 반대예요? substantial. 실체적인. 음, 음, 말인 제스처를, 그 사상을 묘사하는데, 동원한 건, 왜 사상을 묘사하는데 제스처럴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건 근대 시대와 달리 근대 시대의 생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상은 더 이상 실체적이지. 실체적인 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뭐냐면 현실에,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체적인 힘을 더는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근대적인 사상, 철학자들이 하는 사상들은 다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지? 실질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음, 근대시대. 그건 어떤 근대시대? 공산주의. 처럼.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소련의 공산주의. 그죠? 인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진짜 실체적인 거죠.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어디서 썼는데, 응? 숫자가 시에서 4.19를 기획하면서 서프시 4.19 5.16 기획을 썼듯이 생각이 된 사람을 죽입니다. 말처럼. 진짜 옛날에 생각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응? 4.19 학생들이 많이 죽고 5.16 군인들이 많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나중에 억압해서 그 당시는 안 죽였지만 나중에 독재 시대를 하면서 Do I grasp an idea as I would?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응? 내가 아이디어를 포착하는데 as I would a wiggling fish. 꿈틀거리는 그지? 안 잡히지? 미끌미끌한 미꾸라지처럼 꿈틀 거리는 물고기 음, 네, 네, 네. 또 내가 그랬듯이 응?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Against risk, it will be lost. 응? 그 개념이
개념이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죠. 버릴 수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지? 그러니까 꾸준히 잡다 보면 미끄러지겠죠? 무릅쓰고. Do I grasp an idea? 아이디어를 쫓아내야 할까요? 응? 이게 하나 문제죠. 꽉 잡아야 된단 말이죠. 꽉 잡아야 할까요? 그치? 꽉 잡아야 할까요? 이게 하나고, or 또는 as I would fish in the cliff face I'm climbing. 요거죠. 어, 음, 이번에는 내가 그랬듯이 뭐 하는 거냐면 등반하며 어, 클리프 페이스, 그지? 등반하는 도중에 클라이밍 올라가는 도중이죠. 만난 절벽 어, 표면에 페이스죠. 표면의 피셔 갈라진 틈이죠. 갈라진 틈. 왜? 으로 내가 그렇듯이. 응?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제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내가죠, 내가. 나를 잃어버린 위험을 무릅쓰고 응? 나의 아이디어를 꽉 응? 앞에 똑같은 게 두 번 있는 거죠. 와이프레스트 아이디어가 양쪽에 있는 거죠.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걸 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를 딱 해보면 여기 또 면에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떠냐면 원래 예전에는 좀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근대 담론 시대에는 예를 들면 자유나 평등 같은 개념이 허술거리는 물고기 같아서 잘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기자는 그저 하나의 개념을 잘못 써서 잃어버리는 위험을 처하게 되었을 뿐이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꽉 잡으려고 어? 그 개념을 꽉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 지금 등반하고 있는 등산하고 있는 거죠. 등산은 절벽 표면에 강아진 힘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내가 망해버린 소리의 이렇게 옛날처럼 개념을 잡으려고 불가하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뭐가 문제다? 옛날에 그냥 하나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꽉 잡아야 아이디어를 꽉 잡아야 할까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맞아 즉 요컨대 뭐예요? 요컨대 반면에 개념 중심하고는 이제 목숨을 위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두 군데서 한 거예요. by my ideas. 그러니까, as in the clutch of my enemy, or as in the embrace of my beloved. 응?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들에 붙잡혀 있는데,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자꾸 우리 아이디어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게 어, 내 적의 소나기에 뭉쳐 잡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음, 내 연인의 호응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지? 아이디어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지? 내 아이디어에 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면 살아가야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행복이란 거, 뭐, 사랑이란 거, 무슨 아이들 좋아요? 그게 적과 악의 근대 이분법으로 취급한다면, 렉슨이 위험, 위험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연인의 호응처럼, 음? 잡혀, 붙잡혀 있는 상태라면, 음, 좋은 교수님 때문에 이런 식의 미래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최근의 인문을 조정하는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바로 필자도, 이게 바로 필자도 제가 주장해 오듯이, 그래서 필스 그 시인 철학자의 만난 모든 시를 다 읽듯 인물 같이 모든 시를 다 자세히 읽고 있죠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다정함의 밝은 데 담론의 다정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뭘로 표현될 수 있는? 좀 더 정의하면 상상력의 표현될 수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적 상선이 표현될 수 있는 밝은 데 다정함의 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 마지막 행위원이에요. I grasped only the grasp. 나는 포착, 포착이네요. 포착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 아까 번역했죠? 단어를 파, 포착, 파착, 포착. 이거 좀 괴로워요. 포착도 써도 파악도 되고, 포착이 더, 참 괴로워요. 그죠? 하여튼, 번역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래서 이제 번역은 맨 마지막에 할 때, 끝에 가면 이제 계속 괴로워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정하고 또 다른 단어를 찾고 그거예요. 어쨌든, 파악된 것만, 포착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뭐, 한 것만 아는 거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치? 포착 파악된 것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grasped라고 썼죠. 파악된 거, 포착된 것. 그리고 I who would grasp the grasping. 이 두 개는 동격이에요. 즉, 파악된 것, 포착된 것, 자, 파악된 것 하고 어, 포착, 파악하는 것을
포착, 파악하려는 나. 이게 둘이 같아요.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착 파악된 것, 즉 포착 파악하는 것을 포착 파악하려는 나. 난 포착 파악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뭐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 말장난이 아니냐면 이게 결론이잖아, 이 시에. 그지? 그러니까 번역 불가능한 것의 그 사전이 산문적으로 베그리프, 아까 말한 베그리프 있었죠? 베그리프라는 단어로 개념화, 그지? 개념, 뭐 개념적, 그지? 베그리프라는 단어를 개념적이라고 뭉뚱그려 음, 두리뭉술 하게만 음, 번역할 수, 해석할 수 있었지만 시기는 시적 상상력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근대 담론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또는 나는 포차 파악된 것만 포차 파악합니다. 라는 앞부분은 음, 음, 앞부분은 현대 담론의 한문적 연구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포차 파악 파악하는 것을 포착, 이거 행위죠. 포착, 파악하려는, 파악하려는 나는 연구, 그지? 내가 포착하려는, 내가 포착, 파악하려는 행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응? 내가 지금 포착, 파악하려고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 대상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착 내용이 긍정적이죠. 그래스핑. 그러니까, 그래스핑. 그, 심행형. 의, 포착. 이라는 점에서, 어? 포착 파악이라는 점에서 한근대 연구 방법론 그것도 지적 상상력에 의한 연구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근대적인 산문적 연구 생각, 야, 생각이죠. 생각 방법이라고 생각 방법론이죠. 연구는 뭐 학자만 하는 것 같으니까 방법론의 내부에서 현재 다 포착하는 중인 것을 포착하려는 나를 다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문적인 연구 방법론이 내부에서 분열하고 완결되지 않고, 그지? 완결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중입니다. 즉, 내파, 인플로전, 내부 파괴, 폭발의 과정이야말로
근데 시적 상상력에 힘이고 그래서 됩니다. 이 시는 그러므로 이 시는 해건된 논이 시적 상상력에 힘이고 경계 생활을 변하고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I grasped only the grasped. I who would grasp the grasping. 이거는 구어처럼 사용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얘기를 하나 내가 보여드리려고 박주를 하나 구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수의 성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시리즈에서 읽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하시고 그러면 이 거기 다 있으니까 뭐 굳이 내가 여기서 다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강만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악하는 게 뭐고 파악하는 중인 게 뭐고 이게 파악된 게 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파악된 거, 그렇죠. 파악하는 중인 거, 행위, 응? 그런 것들이 다 뭔지, 그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왜 이렇게 개념이 헷갈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스트가 뭐고, 그래스트. 이게 두 개가 혼재돼 있는데, 이 혼재 상태에 관한 해설을 찾아서 해설로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시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응, 있다. 선불교 마이스테카트 3번 연작 상상입니다. 본래부터 선 진리와 존재가 신은 자기 이미지나 비슷함을 갖지 않는다. 라고 디오니소스가 말한다. 내부든 신은 모든 일을 순식간에 행한다. 신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 때 어느나 하나 만들고 다음날 또 하나 만든다고 상상하지 마라. 그렇게 묘사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더 잘 알았다. 다른 식으로 짐작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 신이 한 건 다 이와 같다. 뜻을 냈고 말했고 그러며 있었다. 이게 창세기죠.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신이 말했더니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신이 창세기에 그 얘기예요. 신은 매개체나 이미지 없이 일한다. 그렇지? 뭐가 중간에 도구가 없단 말이죠. 이미지에 자유로울수록 내면에 일하는 신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그 이미지에 자유로울수록 내면에 일하는 신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내성적 위에 자아를 잊을수록 이게 더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를 그지? 언어에 갇혀 있는 개념, 이거 개념이었잖아. 갇힌 근대 담론에 벗어날 수, 자유로워질수록 예. 그지? 그런 언어나 개념에 벗어날수록 신이 있으라 그러면서 세상이 있어졌듯이 그지? 설명 안 했어요. 신이 아, 성부가 그 논리적인 논리적인 설명 없이 그죠? 음, 있으라 하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었듯이 이게 신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 뜻을 냈고 그 뜻을 말했고 그러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 거라서 내 위에 설명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면에 일하는 신을 더 받아들인다. 이거는 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의 이미지에서 개념과 이미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더욱 자유로워진다면 음, 그러니까 학문적 세계관에서 더욱 자유로워진다면 내면의 지점을 수용하게 되고 이는 삶의 완성 세계를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언제나 진행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 왠지 받아들인 거, 원래 사무적 세계관은 수동태죠. 그죠? 그러니까, 내성적이면 자해가 가까울수록 이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수동태, 그지? 수동태의 산문적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현재 있는데, 그거는 능동태 시적 세계관, 혼재되는데, 어느가 없다? 혼재 상태에 관한 해설인데, 뭐야? 산문적 세계관에서 시적 세계관으로 가는 것이 영적인 진등, 진등이라고 항상 영적인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근대에서 해결되도록 지금 그렇죠. 이기도 해당. 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시다. 보라. 신이 가라사대 빛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있음에 그는 있었다는 거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매체나 이미지 없이 일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상이고 동양 사상은 굳이 화성은 언제나 누구의 질문을 받든지 오직 손가락 하나만을 세워 보였다. 어느 날 지나가던 객승이 이절의 동자 스에게 너희 스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고 물었다. 동자 역시 굳이 화상처럼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상은 날카로운 칼로 그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이게 질문이죠. 동자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살아났다. 그러자 굳이 화상은 그를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리자 화상은 바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동자는 이를 보고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굳이 화상은 세상을 떠나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천령전사로부터 일지 두 손을 배웠는데 손가락 세우는 거요. 그런 선이죠. 지금까지 평생을 써먹었으나 다 쓰지 못하고 떠난다. 굳이 화상은 만나면 조심해라. 뜻을 있었고 그러면 있었다. 매체나 이미지로 보면 죽는다. 무슨 소리냐면 동자가 칼을 잘라버린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굳이 화상이 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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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롭힌 이유는 한문적 세계관. 응? 그래서 그래야지. 응? 아, 포착하는 것.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을 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부스가 시에서 경고했던 아윌 리포스트,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이루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생명 대신, 응? 생명 대신 선택하는 응? 그리고, 그리고 이런 피해는, 응? 이런 피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더 그래스팅. 아, 포착하는 것을
진행형으로 수적 상상력의 힘으로 진리를 하게 되는 깨침을 결과를 결과를 얻었으니 우리 큰 대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대부분 일춤을 걸더라도 여러 셈을 지나더라도 핵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폭력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리진을 죽여버린 영국 그 군인들은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도너 점수는 교리에 심심이 해당하고 그 깊이 해당, 심은 깊단 소리예요. 심은 한자말로 깊단 단어예요. 교리에 해당하고 돈수는 존경, 즉 존경은 그 선종 진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도너 점수는 깨달았지만 점진적으로 수련하여 꽂힌다. 이런 거는 교리에 해당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수련하면 갑자기 꽂힌다. 어, 요거는 도너 돈수라는 거예요. 요거 도너 점수하고 도너 돈수하고 도너 점수의 논쟁은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논쟁인데요. 이 영성서상의 논쟁의 대부분 이런 게 음, 영성사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기본인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산문적인 담론, 점진적인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련의 본질은 실투가 되는 것으로 쫓지는 즉 상상력을 오해하려는 거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 성부도 이 세상을 평정할 때 있으라 그만 어떤 질문입니다. 뭐 길게 뭐 내가 이게 필요한데 말이야 이러고 산문적으로 설명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바보 같은 거죠. 시조상장님 쪽에서 보면 매체와 이미지로 교육하지만 매체와 이미지로 교육을 하긴 해요. 그 매체와 이미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뜻으로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행동자의 길이죠. 행동자. 우리 오늘 에이전트란 말 앞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행동자의 길은 직접 판단력을 해볼수 찾아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론이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죠? 끝.